예, CBS 박종현 한판 승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대선 전에 하는 마지막 한판 토론이고 대선 이후에도 한판 토론 계속됩니다. 자, 일단 일주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이제 내일부터는 여론조사 공표가 금지되는 깜깜이 기간이 시작이 되는데요. 자, 네 분 만나보겠습니다. 먼저 윤희석 전 국민의힘 대변인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장윤 변호사. 네, 안녕하세요. 자, 그리고 오랜만에 오셨습니다. 박상수 전 국민의힘 대변인. 네, 안녕하십니까. 그리고 김지호 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 대변인도 함께하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자, 8일 남았고요. 본투표까지 네. 6월 3일까지. 자, 지난주 금요일이죠. 2차 대선 후보 TV 토론 사회 분야 토론이 있었는데 일단 뭐 네 분 총평 들어보면 윤희석 대변인가요? 예, 그날은 뭐 일단 김문수 후보가 예. 1차 토론 때에 비해서는 굉장히 그 공세로 나오신 그 변화가 가장 크게 느껴졌고요. 예. 그래서 어떤 면에서 보면은 공격이 최선의 수비가 될 수 있으니까 그래도 득점 포인트를 좀 많이 가져가실 수 있는 그런 토론이었다 이렇게 보고 여전히 이제 이재명, 이준석 두 분이 막 싸우는 바람에 분위기는 한껏 달아올랐어요. 예. 근데 정작 듣고 싶어하는 얘기는 못 들어서 뭐 저렇게 싸우셔서 사회 갈등 이런 거 치유할 수 있나 뭐 그런 생각 들었던 토론회였다고 봅니다. 자, 우리 장 변호사님은. 일단 말씀 주신 대로 김문수 후보가 완전 포문을 열 때부터 완전히 좀 작정을 하고 준비를 하고 나오신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그날 주제는 사회 통합이었습니다. 예. 이건 정말 공격을 위한 공격이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득점 포인트가 없었다고 생각하고 이준석 후보가 저는 이 토론에 어떤 뭐랄까요. 국민들이 기대하시는 바가 나오는데 상당히 장애 요소가 됐다라고 생각하는 편인데 예. 이를테면 왜 본인이 중국 얘기를 하면 혐중으로 모느냐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근거 없는 음모론을 실제로 얘기를 해요. 중국에서 들여오는 부품이나 재생에너지 관련 기기에 킬 스위치가 있다라는 이야기도 있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제가 찾아봤어요. 킬 스위치는 원격에서 차단을 할 수 있는 조치라는데 근거가 없습니다. 이게 미국 등의 음모론자들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대단히 부적절하다 이런 생각했습니다. 예, 박상수 전 대변인. 그러니까 이재명 후보와 이준석 후보의 관계가 많이 이렇게 조명이 됐는데 저는 그 부분에서 이재명 후보가 이준석 후보의 자세, 예. 토론 자세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렇게 비판하는 부분이 조금 인상적이었어요.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이준석 후보가 뭐 나이는 훨씬 어릴지 몰라도 이준석 후보를 지지하는 사람들 중에는 이재명 후보보다 연배가 많은 분들도 지지를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준석 후보는 그 자리에 그 사람들을 대표해서 나와 있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단지 이재명 후보가 자신이 좀 더 나이가 많고 조금 더 이제 사회적 경력이 많다 하여 버릇이나 자세를 이렇게 질책하는 방식으로 끌고 가는 것은 사실 그 사람들을 대표해서 나온 그 뒤에 있는 국민들에 대한 예의는 아니었던 것 같다. 예. 이런 생각이 들었고 그러한 부분들이 사실 이재명 후보의 기존의 인터뷰들 뭐 버릇이 없어라던가 이런 인터뷰들에서 상당히 보이던 모습을 다시 한번 떠올리게 했던 것 같습니다. 김지호 대변인. 뭐 앞에서 우리 선배님들이 좋은 말씀 많이 선배님 해주셔서 갑자기 갑자기 얘기가 있는데. 제가 겸허히 들어야 하는 처지라 제가 겸허히 왜 듣도록 겸허히 하겠습니다. 아이 몸을 낮춰야 될 때입니다. 그렇습니까? 지난번 그러니까 1차 토론회 때는 이재명 후보가 예. 저는 설렁탕이나 곰탕 같았어요. 몸에는 1차가? 좋은데 조금 심심한 맛이 있었는데 2차 토론회에서는 육개장 같았다. 조금 매콤한 맛도 있었고 톡 쏘는 맛도 있었다. 그런데 우리 김문수 후보 같은 경우는 아무리 봐도 조금 덩어리가 큰 예. 하얀 깍두기 같았어요. 하얀 깍두기? 이렇게 좀 이렇게 고춧가루 덜 넣은 백김치도 아니고 하얀 깍두기가 있어요? 예, 좀 이렇게 밍밍한 깍두기가 있고 그리고 이준석 후보 같은 경우는 조금 모양은 작은데 예. 매콤한 깍두기. 그리고 권영국 후보는 파? 대파가 아니었을까. 뭔가 좀 음식에 넣는 대파처럼 예. 뭔가 감칠맛을 내는 대파 같았습니다. 사실은 뭐 홍준표 후보나 한동훈 후보가 우리 상대였으면 빨개면이나 뭐 나가사키 짬뽕 뭐 이런 식으로 뭔가 한판 승부가 조미료가 되는데 많은 사실 이제 저희가 보기에도 김문수 후보나 이준석 후보가 이재명 대표의 맞상대라는 생각은 잘 안 드는 것 같아요. 토론할 때? 예, 그러다 보니까 약간
깍두기처럼 생각하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었는데 예. 저는 이제부터라도 이 두 분에 대해서 선대위 차원에서 치열한 검증을 해야 된다. 후보로서 인정을 하고 치열한 검증을 해야 지금 뭐 지지율도 좀 좁혀지는 그런 모습을 보이는데 뭔가 좀 지지층을 만족시킬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예, 윤석 대변인 왜 웃으셨습니까? 김주호 대변인 발언기를 많이 주십시오. 왜요? 악망하옵니다. 근데 이 TV 토론 시청률이 대선 후보 TV 토론이 대개는 전 국민적 관심사이기 때문에 대개 한 20%는 넘는데 1차가 이번에 19.6, 2차가 18.4%가 나왔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게 대선 TV 토론 치고는 처음이라고 하는데 저희가 아마도 미디어 소비하는 방식의 차이도 있는 것 같아요. 이제 TV가 아니라 유튜브로 보는 분도 굉장히 많은 네. 수도 있을 것 같기 때문에 그래도 어떻게 분석하시는지. 저도 유튜브로 봤습니다.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게 시청률 집계 당연히 빠지겠죠. 그런 부분을 감안하면 뭐 큰 차이겠느냐. 다만 이제 1차보다 2차가 떨어진 뭐 이유 뭐 이런 거를 좀 관심이 떨어진다는 이유의 하나로 들 수는 있겠죠. 예. 근데 별로 그렇게 큰 차이는 없을 듯하다. 보실 분들은 다 뭐 보고 있다. 보시지 않겠습니까? 예. 그렇죠. 장 변호사님은 제가 유튜브로 보셨어요? 저는 TV로 봤는데요. 아. 각 유튜브 채널 이를테면 국민의힘의 유튜브 채널과 뭐 이제 델리민주 그리고 각 뭐 언론사들 유튜브 채널의 접속자 수를 분석한 걸 봤는데 상당히 많더라고요. 많죠. 그리고 제가 이제 지하철 타고 다닐 때 앞에 에스컬레이터에 계신 분이 토론회를 요즘은 진짜 쇼츠로 딱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지지층들이 만약에 공세를 하고 그것이 먹히었다면은 그걸 막 유포하고 또 반대쪽에서도 반대의 모습이 있으면 그것을 다 이제 유통을 시키기 때문에 그렇게 소비하시는 걸 보고 예. 그래도 파장은 오히려 과거보다도 더 클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도 또 한편으로는 들더라고요. 예. 내일 이제 3차 TV 토론이지 않습니까? 내일은 이제 정치개혁입니다. 외교안보 분야 다루게 하는데 어떤 기대를 하고 계시는지 우리 김지호 대변인 말 줄여야 되는데 그래도 해주세요. 마지막 토론이기 때문에 예. 내일은 육개장에도 캡사이신이 많이 들어갈 것 같고 이재명 후보 깍두기나 파들에게도 캡사이신이 잔뜩 뿌려져서 내일 아마 시청률이 좀 올라가지 않을까. 그래요? 예. 기대할 게 있습니까? 왜냐하면 이제 지지율도 조금 격차가 줄어들었고 이제 또 지지층들도 좀 저희도 지금 결집하고 있어요. 그 전에는 뭐 깍두기인데 우리가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싶었는데 예. 토론에서 조금 약올라하는 또 당원들도 많고 이러기 때문에 예. 좀 치열해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근데 그래. 누가 깍두기라는 거예요? 김문수 후보 아까 다 설명드렸습니다. 굉장히 신박한 말씀을 하시네. 원래 그 깍두기라는 말은 정규가 아니란 뜻 아니에요? 예. 약간 뭐 발언 많이 의미가 하세요. 있습니까? 그러니까. 그러니까 많이 하시라고 계속. 예. 네. 지금이 제일 좋을 때예요. 지금이 제일 좋을 때. 네. 전 많이 겪어봐서 알아요. 네. 와우. 박상수 대변인은 계엄에 관련된 이야기가 결국 나오겠죠. 정치 계엄. 분야잖아요. 네. 그러니까 뭐 아무래도 진짜 말씀하신 대로 캡사이신 수준의 네거티브가 굉장히 강하게 들어갈 것 같은데 네. 김문수 후보가 내일은 한번 승부수를 던졌으면 싶습니다. 내일 근데 그러니까- 되게 중요한 얘기예요. 정치 개혁, 그 양극화 해소 방안, 그리고 개헌 얘기도 있고 외교안보 정책도 있고 뭐 트럼프 관련해서도 할 얘기 굉장히 많을 것 같아요. 굉장히 중요한 이슈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죠. 모든 후보가 준비를 많이 하시겠죠. 근데 무엇보다 그냥 김문수 후보가 이제는 8일밖에 안 남지 않았습니까? 예. 이젠 승부수를 던질 때가 됐다. 그래서 계엄과 탄핵에 대한 음. 명확한 입장 표명을 내일 그냥 초조해서 그냥 때리고 들어가면 네. 상당히 센세이셔널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어떻게 때리면 돼요? 그냥 뭐 탄핵에 잘못했다. 대해서 계엄에 잘못했다. 대해서는 잘못됐다라고 얘기하고 탄핵에 대해서는 할 수 있었다. 그렇게 해야 됐다라는 이야기를 내일 그냥 초두에서부터 언급하고 절연. 들어가는 그죠? 확실한 절연을 내일 하는 모습을 보여준다면 막판 선거 판세에 상당한 영향을 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윤석 대변인도 같은 마음이세요? 뭐 그럴 수 있죠. 그런 상황이 발생한다면. 근데 그런 상황이 발생하기 위해서는 너무나 많은 과제들이 선결돼야 하니까. 예. 글쎄요. 그게 실현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내일 이제 정치 분야 토론인데 예. 뭐 개헌 얘기 분명히 이제 나올 수 있는데 아마 다 나올 거예요, 마지막이라. 이게 뭐 그 2차 토론 뜨거웠다고 얘기하는데 아마 그 이상. 그래서 아마도 이런 상황이 발생할 것 같아요. 이 네 분이 막 얘기하다가 뭐 두 분이 이렇게 서로 할 때 오디오가 맞물리는 상황 있죠. 서로 얘기하느라고 무슨 소리인지 모르는. 아마 빈번하게
나오지 않을까. 예. 자, 그리고 사실 지난 대선에 보면 3차 TV 토론 이후에 안철수 후보와 윤석열 후보 맞아요. 간의 어떤 예. 단일화가 극적으로 이루어졌단 말이죠. 네. 자, 그래서 내일 토론회를 기점으로 해서 이 또 단일화 이게 계속 얘기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단일화. 이 단일화가 공약인가 싶기도 한데 그러니까요. 민주당 입장에서는 그 상황도 염두에 두고 있는 건 사실인 거죠? 그렇죠. 후보가 아마 단일화하지 않겠느냐라고 이제 언급하기도 했는데 예. 저도 가능성이 완전 닫혀 있다라고 보여지지는 않아요. 이를테면 이준석 후보가 안 한다고 딱 잘라 이야기를 합니다만 예. 본인이 얻는 반대급부에 대한 생각이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지금 아. 개혁신당의 현실은요. 예. 비례의석 2명에 지역구 의원 한 명입니다. 그리고 대선 때는 스포트라이트를 어떻게든 받고 있습니다만 예. 대선 끝나면 개혁신당에 대한 주목도는 확 줄어들 거예요. 지방선거 어떻게 치를 겁니까? 전국 단위의 후보 다 낼 수 있을까요? 그 조직력과 자본력으로 못할 거예요. 뭐가 필요하냐? 국민의힘의 힘과 이 자본 필요할 수 있어요. 본인이 계속 터잡아서 정치를 하는 데 있어서 예. 그걸 그대로 그냥 놓칠 것이냐? 이준석이란 정치인이 물음표가 사라지진 않아요. 기자들이 묻습니다. 만약에 정말 단일화 만약에 하게 되면 그 의원직 내려놓겠느냐? 답변하지 않더라고요. 물론 그 질문에 대해서는 가정에 전제해가지고 뭐 답변하지 않는 부분이 이해되는 측면이 있습니다만 예. 뭔가 묘한 뉘앙스가 아직까지 남아있다. 그런 부분과 관련해서 당권, 기득권 이 부분으로 키워드로 살펴보면 저는 충분히 가능하다 이런 생각합니다. 투표용지 인쇄가 시작되긴 했어요. 그 투표용지 4번 이준석 예, 명확하게 네, 됐기 때문에 올라갔죠. 예. 윤석 대변인 보시기 어때요? 지금까지 정치 감으로 봤을 때. 단일화요. 예. 이 정도 발언을 했는데 그러니까 이준석 후보 입장에서 예, 이준석 진짜 후보가 안 한다. 단어가 수준이 상당히 높지 않습니까? 예. 이걸 뒤엎고 단일화를 한다면 물론 본인으로의 단일화는 오케이입니다. 그거는 뭐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럴 가능성은 저는 없다고 보고 그런 걸 보면 전 단일화 가능성이 상당히 낮다. 낫다. 별로 없다. 예, 어. 거의 없다라고 봅니다. 0.1. 뭐 죄송합니다. 근데 있을 수 있겠죠. 뭐 정치니까 말씀하신 대로 그런 정치는 부분에 생물? 대해서 예. 개혁신당 분들도 많이 걱정하고 계시는 거 충분히 저는 이해를 하고 예. 이 존속이 가능하겠느냐 음. 대선 지나고 나서를 생각해보면 그런 걱정하는 건 저도 충분히 이해를 하는데 예. 그거에 비해서는 이제 여지를 어느 정도 남겨둘 수 있는 발언이 나오리라고 생각했는데 이준석 대표 저 후보 측에서 예. 후보 쪽에서 근데 오늘 오전에도 보면은 기자간담회에서 했어요 또. 셌어요. 뭐 이거를 뒤집을 만한 뭐가 있을까 싶어요. 아. 예. 그 정도로 너무 단정적이고 확정적으로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단일화 하려면 이런 거는 가능하다. 그러니까 김문수 후보가 그냥 출마 포기하고 그냥 자연스럽게 그냥 양자 구도로 되는 그 딱 그거 정도만 하나잖아요. 하나만 원하는 거죠. 예, 예. 그러니까 개혁신당 본인으로의 단일화를 얘기하는 거잖아요. 본인으로의 그거 단일화. 아니면 없다는 거 아니에요. 어떤 작업도 필요 없는 것이고 그냥 예. 후보 사퇴해라 뭐 이 정도인 거죠. 그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아니면 이재명 후보랑 단일화해라 뭐 이런 얘기. 이재명 후보 그러니까 이건 없는 거잖아요 지금. 예. 김지호 대변인. 이준석 후보가 사실 국민의힘이 있을 때 당대표로서 민주당 입장에서는 굉장히 국민의힘을 위해서 열심히 뛴 그런 당대표였습니다. 정권도 창출했고 그리고 사실은 지방선거에서 거의 대부분의 광역단체장과 많은 수의 지방 단체장을 가져갔기 때문에 저희로서는 이준석 후보의 기량을 어느 정도 알고 있는데 사실 그렇게 열심히 하면 뭐합니까? 결국은 불명예스럽게 국민의힘에 쫓겨났고 국민의힘 당대표로 기량을 보여줬는데도 그런 대우 받았는데 예. 어쨌든 개혁신당 창당해서 본인도 국회의원이 됐어요. 예. 그리고 본인과 친한 분들도 국회의원이 됐죠. 예.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수만 명의 개혁신당 당원들이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예. 그분들의 어떤 지지나 가치도 무시할 수 없기 때문에 지금 단일화는 자신의 어떤 권력 기반, 지지 기반을 다 차버릴 수가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단일화가 불가능하고 만약에 내년에 있을 지방선거에서 서울시장이나 경기도지사에 출마할 생각이 본인이 있다면 예. 뭐 단일화가 굉장히 매력적일 수 있는데 차기 대통령이나 어떤 다수당의 당수가 되고 싶다면 지방선거보다는 예. 총선에 더 중점을 준다면 지금 미리 가서 국민의힘 사실 이번 선거에서 이길지 질지 모르는 그 단일화에 베팅을 한다는 건 좀 모험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근데 김용태 비대위원장 오늘도 단일화 조건을 제시해달라 이렇게 제안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 이거 일편단심인 것 같은데. 그러니까 김용태 비대위원장이 정치공학적으로 지금 단일화 조건을 제시해달라고 하기보다는 예. 김문수 후보가 단일화에 대한 명분을
만들어주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저는 지금 생각을 하고요. 예. 그래야 또 김문수 후보 당선에도 도움이 되도록 시너지가 날 거라고 보고 다만 이제 정치공학적으로만 이렇게 놓고 보면은 개혁신당에 있는 정치를 하는 분들은 젊은 분들이 좀 더 많죠. 예. 근데 그러다 보니까 이분들에게는 총선보다는 또 지방선거가 보다 더 중요하게 느껴질 수가 있을 겁니다. 예. 그래서 그 지방선거를 생각을 한다면 국민의힘과 단일화를 하고 합당을 하는 것이 이준석 후보를 따르고 있던 젊은 정치인들에게는 이익이 될 거예요, 분명히. 예. 그리고 그것이 당 내부에 압력으로 작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는 봅니다. 다만 이제 제가 오늘 아침에도 다른 방송에서 이 얘기를 했더니 개혁신당 쪽에서 나오신 패널분이 예. 아 그분이 아니구나 민주당에서 나오신 패널분이 얘기하셨다. 예. 어찌됐든 이준석 상대 후보는- 패널이 예, 상대 패널이 이준석 후보는 그 아랫 사람들을 그렇게 챙기지 않는다 이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민주당 패널이 그 말씀은 하셨습니다. 예. 개혁신당 분은 절대 안 한다고 하셨고. 근데 어쨌든 간에 그런 압력은 분명히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 네 분이 보시기 어떻습니까? 만약에 단일화가 되면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뭐랄까 정권 재창출의 가능성이 더 높아지는 건 사실입니까? 왜냐하면 여론조사 수치상으로 보면 산술적으로 계산하면 이제 1번 후보와 2번, 3번 후보의 수치를 잠시 후에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만 2번, 3번이 합치면 또 1번보다 조금 더 나오는 그런 수치도 있긴 하거든요. 산수로 하면. 네. 그게 근데 산수같이 그렇게 플러스가 되느냐 이건 다른 얘기이기 때문에 전혀 다른 얘기죠. 예. 예. 일단 김문수 후보로 단일화가 된다면 지금의 김문수 후보 지지율보단 더 나오는 건 확실하죠. 그럼 이준석 후보의 지지율을 10이라고 할 때 예. 그럼 10 중에 얼마가 올 거냐? 그러니까요. 그 문제 아니겠습니까? 맞아요. 거의 다 와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예. 저희가 이제 이기기 위해서라는 그렇죠. 전제를 깐다면. 예. 근데 이 선호 투표라는 걸 생각한다면 우리가 이제 여러 후보가 있을 때 내가 이 사람이 제일 좋고 두 번째로 좋아하는 사람 누구 이런 게 있을 거예요. 그렇죠. 이준석 후보를 지지한다는 사람은 이준석 후보를 제일 좋아해서 할 텐데 그렇죠. 김문수로 단일화가 된다. 이준석 후보는 없어진다고 할 경우에 난 두 번째 좋아하는 사람이 김문수가 아니고 예를 들어 황교안인데 예를 들어 이재명인데 뭐 예를 들어 권영국인데 이럴 수가 있잖아요. 그럴 수 있어요. 그렇게 빠질 수가 있는 여지가 김문수와 이준석 사이에는 더 많을 거다. 왜냐하면 두 분 사이의 공통점이 그닥 없지 않습니까? 예, 예. 그래서 단일화를 기계적으로 하는 것으로 우리가 더해서 여론조사상으로 더해서 이재명 후보를 이길 수 있다라고 단순하게 보기에는 선결 과제들이 많다. 예. 그러니까 너무 단순한 도식적으로 보는 듯한 그런 네. 게 있어요. 자, 오늘 어제 CBS 노컷뉴스가 KSOI에 의뢰해서 지난 23일에서 24일 양일간 무선 ARS 방식으로 실시한 여론조사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시면 되는데 여기서 이제 이재명 후보가 47.3%, 그리고 김문수 후보가 39.6%, 이준석 후보가 10% 육박하는 이런 조사가 나왔는데 이제 이 조사를 바탕으로 하면은 합하면 네. 이제 좀 이길 수 있는 여지가 있지 그렇죠. 않게 이런 계산이거든요. 이런 어떤 합치면 아주 단순 합산을 하면 이재명 후보를 꺾을 수 있다라는 지표가 뭐 있기도 하죠. 예. 그런데 짚어주신 대로 정치가 산수가 아니잖아요. 왜냐하면 이준석 후보를 지지하는 사람들 중에 100% 김문수 후보로 간다라고 장담하기는 어렵습니다. 결이 매우 다르기도 하고. 예. 그러니까 저는 의미심장한 게 이게 다중포석처럼 보여요. 물론 그 대선에서 단일화가 이뤄지면 시너지 효과가 없다고는 할 수는 없겠죠. 그런데 오늘도 제가 천하람 지금 대표 대행이죠. 개혁신당에. 한 언론에 나와서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국민의힘에서 자기한테 전화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는 우리가 사실 이준석 대표 체제에 견디기 어려웠던 것도 사실이다. 싫었다. 예. 그런데 한동훈이 더 싫더라. 라고 이야기를 한다는 거예요. 제발 같이 합당을 전제한 부분이죠. 친윤 쪽에서 말씀하는 그렇죠. 거겠죠. 그러니까 이거는 대선 이후에 어떤 당권에 대한 포석도 분명히 있어 보여요. 이의제의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네. 한동훈 전 대표를 견딜 수 없다. 견디지 않겠다. 그래서 차라리 인내하겠다. 이준석을.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 이게 당내에서 나오는 얘기 아닙니까? 이를테면 개혁신당에서. 실제로 누구를 콕 집어서 이야기는 하지 않았지만 사실상 그렇게 특정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예. 그러니까 이거는 대선 승리의 전략이라고 보기는 저는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김지호 대변인. 사실은 이제 선거 치러 시작하고 나서 네. 국민의힘이 조금 헤매다가 단일화 이슈, 그다음에 윤석열 전 대통령과 거리를 두면서 어쨌든 지지율을
확보한 게 맞고 예. 그다음에 단일화 이슈도 국민들의 시선을 끄는데 어느 정도 성공했다고 봅니다. 그런데 기본적으로 이번 대선은 조기 대선입니다. 예. 그리고 지난번 대통령과는 다른 리더십으로 이 혼란스러운 국정 상황을 수습해야 되는데 예. 만약에 김문수 후보가 대통령이 되면 음흠. 갑자기 다수당이 될 수 있는 거 아니잖아요. 예. 저희가 봤을 때는 김문수 후보가 대통령 되면 윤석열 대통령이랑 별반 차이가 없습니다. 국회의원 의석수도 그대로고요. 그리고 사실은 김문수 후보 자체가 윤석열 대통령하고 뭔가 후계자다운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잖아요. 예. 뭐 단절했다고는 하지만 정서적으로는 끈을 놓지 않았다고 봅니다. 그렇다면 국민 입장에서 제2의 윤석열을 다시 대통령으로 만든다? 저는 지금 뭐 단일화 이슈로 시선이 뭐 이렇게 돌리기에 성공하면서 시선 끄는데 성공했지만 기본적으로는 민주당이 유리한 선거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박상수 대변인. 아무래도 그 단일화가 어떻게 이루어지냐, 만약에 이루어진다면 그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 너무너무 우리 당에게 너무 불리한 대선이지만 예. 마지막 한 번 일발 역전의 기회를 만약에 가지려고 한다면 예. 계엄, 탄핵, 부정선거, 자통당 등 극우 세력들에 대한 확실한 단절을 후보가 스스로 해야 돼요. 그걸 하고 예. 그리고 정치공학적인 계산, 지금 벌써 장현미 변호사님이 얘기하시는 것처럼 벌써 뭐 이 단일화라는 게 정치공학적으로 계산을 해서 한동훈 후보를 막기 위해 새로운 숙주로서 이준석 후보를 내세워서 이렇게 뭐 한다. 이런 거 국민들도 다 지금 계산적으로 하면서 보고 있지 않습니까? 예. 이걸 초월한 단일화의 모습을 보여주고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유세에서 어찌 보면 김문수 후보 그리고 한동훈 전 대표 그리고 이준석 후보까지 아, 세 명이. 한 자리에 서는 모습을 보여주면 아. 상당한 폭발력을 저는 그게 마지막이에요. 근데 이거를 다른 사람도 아니고 김문수 후보가 해내야 됩니다. 아. 그래서 제가 방송에 나올 때마다 이 얘기를 합니다. 아. 과거에 김대중 대통령이 자신이 일본에서 납치가 되고 동해에서 구출이 되던 그 정부의 어찌 보면 2인자고 동반자였던 JP와 손을 잡아가면서까지 대통령이 됐어요. 예. 저는 대통령이란 자리는 그런 BJP 하나 자리라고 말씀하시는 생각하거든요. 거죠? 예. 그래서 김문수 후보가 과연 자신의 삶을 전부 부정하는 것일 수도 있고 저는 왜 이 얘기를 하냐면 예. 세상에 제일 이걸 못할 것 같은 사람이 김문수 후보거든요. 그래서 해내면 극적인 효과는 분명히 있을 거다. 아하. 근데 그것을 과연 해낼 수 있는지는 내일 저녁 토론. 내일 저녁 토론. 저는 그걸 좀 보고 있습니다. 네. 근데 지금 댓글에서 계속 물어봐 달라고 하셔가지고 한동훈 전 대표가 오늘 저녁에 김문수 후보 만난다고 해가지고 그분이 이제 뭐랄까요? 이게 한동훈 전 대표 같은 경우에 이게 요구 사항이 좀 굉장히 많으셨잖아요. 3가지 조건. 근데 그게 명확하게 이루어지지는 않은 것 같은데 오늘 도봉구에서 김문수 후보와 한동훈 후보가 함께 만난다, 합동 유세한다라고 지금 뉴스가 떴는데 도봉에 하면 또 우리 김재섭 의원이 생각이 나는데 김재섭 의원의 주선으로 모이시게 된 건가? 아, 그게 또 얘기가 그렇게 되나요? 아니요, 그 저의 그냥 단순한 계산입니다. 아, 예, 주례가 김재섭 의원인 줄 몰랐습니다만은 아니. 일단 그 조건이라는 건 제가 계속 말씀을 드리지만 정정을 하는 게 예. 선대위 참여나 합동유세 참여의 조건이 아니고 아, 김문수 후보가 승리하기 위한 조건이었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아하, 그렇군요. 예. 해석은 뭐 들으시는 분의 자유겠지만 아하. 저희는 그런 뜻으로 말씀을 드렸어요. 아. 자, 그다음에 이제 그 조건이 충족되지 않았는데 그래서 합동유세 가는 게 어떠냐 이 질문은 이제 제가 그 뜻이 아니라고 말씀드린 거고 예. 그럼 오늘 그 도봉유세 합동으로 참여하신다 두 분이 이 기사가 지금 막 나오고 있고 저한테도 지금 엄청난 문자가 와서 제가 좀 정신을 못 차리겠어요. 이제 방송 중에도 문자가 많이 오고 있어요. 제가 지금 막 이러고 있잖아요. 아. 그래서 이유가 예. 이제 저는 이제 전화번호가 공개가 돼가지고 어쩔 수 없이 모르는 분들이 막 문자를 하시는데 그 왜 합동 유세하러 가냐? 가지 마라. 아, 그렇죠. 아. 이제 많이 지지하시는 분들 그러니까 찐 입장에서는 지지자들 입장에서는 이게 뭐냐? 아. 절대 안 된다. 뭐 그런 거예요. 근데 6시부터 서울 도봉구 방학사거리에서 이제 김문수 후보는 유세를 시작한 것 같은데 한동훈 후보가 지금 그쪽으로 출발하셨어요? 실시간으로 얘기해 주세요. 그건 잘 모르죠. 아, 왜 아시면서 해? 아니, 뭐
알잖아요. 지금 보도가 막 3분 전, 2분 전 나오니까 네. 아마 한동훈 후보랑 소통해 보세요. 아니, 그 가셨는지. 제가 지금 방송 중에 어딘지 한번 물어봐 주세요. 아니, 생방송 진행자도 물어봐요 지금 다른 방송에서도. 내 방송 딴 방송에서 지금 맞냐고. 윤석 대변인에게 제가 그거 답을 하고 있었어요. 맞는 걸로. 예. 맞다. 예. 가고 계세요 지금. 예, 저 오늘 정신이 없습니다. 제가 방송에 그러시구나. 원래 이러면 안 되는데 저희가 또 지금 뭐가 와가지고. 2분 동안 광고 드릴 테니까 한동훈 대표 소통 한번 시작해 주세요. 한판 승부 함께하고 계십니다.